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바로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슬프고 슬픈 날 가수 리아님과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그 14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가수 리아님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박예슬 아나운서도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대로 소개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네, 좀 새롭네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슬프고 슬픈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하고 한숨만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리아님과 함께 콘서트 형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 그래도 이 이야기 잠깐 하고요. 본격적으로 리아님과의 멋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아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오늘 눈물의 날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날이다. 네, 정말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솟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대미문에 진짜 이런 사건을 처음 접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진짜 너무 폭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그의 종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까지 벌여가면서 야당 대표를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촛불 집회에서도 노래도 부르시고 또 연설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의 느낌, 네.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외교 사태를 비롯해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있는 그런 윤 정부가 또 이제 미국에 순방 간다고 그걸 기사화해서 막 네. 내고 있고 그런 와중인데 이분은 외유 다니는 게 취미인가? 뭔가 성과가 없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이에 민생을 챙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민생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 시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패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게 0.7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 사람 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반이 지지를 안 주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을 지지하고 표를 줬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서 지금은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 이렇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밟아버리려는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인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건가? 그런 정도의 지능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네, 너무 심했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예슬 아나운서도 좀 한숨이 좀 많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까지 야당을 탄압하고 5년 후에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과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정치인가?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노릇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18세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하. 과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광장에 나와서 목이 잘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윤석열 정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네. 말을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요. 역사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역사의 시계를 뭐 30년, 40년 전으로 지금 되돌리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인데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역사의 시계를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슬픈 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세상을 떠난 그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 채 피어보지도 못한 그 청춘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었는데 일단은 뭐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행정 대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경찰로 이루어진 이 철벽을 쳤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유족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다치신 분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철거를 하겠다고 들이댐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진짜 일반 분들이셨던 유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 와중에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보고 무엇보다 잘못된 거는 이게 사실은 정부의 잘못이 맞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제 국가의 잘못이 맞는 건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지자체로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5년짜리 정권에 얼마나 비굴하게 자기 일을 숙이기에 이렇게 서울시라는 이제 광장은 사실 서울광장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모해야 할 그냥 국가적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쓰일 수 있는 장소인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점유료를 내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쓸 수가 있는 장소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광장을 이용해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그걸 거부하고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과 연인과 친구를 잃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맞습니다. 답답하고 얘기할 곳도 없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종편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예, 묻히기를 바라는 거죠. 정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게 잊혀지게 되면 이 유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슬픈 그런 상황이고 점점 이렇게 숨이 막혀오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시민 대책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된다. 그렇죠. 네. 추모의 공간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네. 분향소도 만들고 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슬 아나운서 같은 생각이죠? 네. 어제 15일 형 집행 정지가 예고된 후에 유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면서 159번의 참배의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분들이 눈물을 또 흘리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전에, 10년 전에는 무상급식을 주고 아이들과 싸우더니 이제는 12구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라며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행정 대집행 일단 어제 시한이었습니다만 하루를 넘겼고요. 또 조만간에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불시에 맞습니다. 이제 닥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유족들은 거의 뜬 눈으로 거기서 추운 데서 밤을 새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좀 도와주고 싶으신 그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밤에 가셔가지고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유가족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서울시와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리아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네. 그때 줌으로 연결해서 네. 말씀을 좀 들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네. 또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 정말 콘서트 형태 허니라이브 많은 분들 기대하셨습니다. 네.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일단 리아님의 노래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1998년이었잖아요. 이때 3집이 나왔었고 그때 타이틀곡으로 기억합니다. 네.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때 뭐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때는 대단했었죠. 네. 지금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거의 뭐 인기가요 뭐 이런 곳에서 상위 자리를 차지한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가요 차트 3위까지도 올랐었고요. 네. 뭐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첫 노래로 네. 눈물 네. 청해봐도 되겠죠? 네, 오랜만에 눈물을 들려드리겠네요. 그동안에는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지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불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랑을 느꼈어. 떠난다는 그 말에 나 울어버린 거야. 내겐 그런 슬픈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있니.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하늘도 울고만 있어. 이런 게 이별인 줄 몰랐던 거야.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있니. 너를 다시 본다는 건 꿈에서나 가능할까.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부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하늘도 울고만 있어. 이런 게 이별인 줄 몰랐던 거야.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부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하늘
저도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네. 노래 중간에 갑자기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가사를 음. 제가 바꿔 불렀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날을. 네. 그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지금. 네.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하늘도 울고만 있고 이런 네. 게 이별인 줄 몰랐던 네. 거야. 뭐 계속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노래가 3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네. 뭐 사연이 있던 곡입니까? 그때 이게 제가 그때 22살인데요. 네. 남자친구한테 채였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 노래가 그때는 이제 그냥 데모 버전의 형태로 저한테 아. 가사를 쓰라고 주어진 노래였었는데 그래요? 이제 며칠 있다 녹음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날 가사가 그냥 나왔죠, 밤에.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떠오르는 심상이 생겨가지고 쓴 노래가 아니라 그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예, 제가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글로 옮긴 거거든요. 네. 진짜로 베개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릴 때 풋사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제 작곡가, 음악가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사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이 첫사랑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첫사랑은 아닌데, 예, 첫사랑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고, 아, 잠깐만요. 예. 그분이 그 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분 아닌가요? 예, 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제 프로듀서였고요. 네. 네, 네, 예, 그분 프로듀서가 이제 그 넥스트의 베이스 하시던 김영석 씨였고,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다른 분인데 제가 아.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네,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잖아요. 그 20곡을 하다 보면 뭐 한 네. 세 곡 정도에서 바로 이름이 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결혼하셔서 잘 사시고,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그분하고 결혼할 줄 알았던 거죠. 아, 네, 22살에. 네. 네. 그러면 그분도 우리 리아님께서 네. 본인과의 이별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 노래를 썼다 이렇게 그랬구나. 말씀을 했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무대에서 만나거든요. 오. 네, 같이 음악을 하고 지금도? 계속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같이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친한 그렇죠. 예, 동생 오빠 사이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네.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분명히 그 사람도 이 노래를 볼 텐데 네. 들을 텐데 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기를 바랐습니까? 좀 가슴이 팍 찔리고 뭐 아픔을 느끼길 바랬습니까? 아니면 나와 헤어진 것도 지금 후회하고 있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래를 통해서 네. 그런 뭐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 원망이 전해지기를 원망. 바랐어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슬프다. 너 네. 어쩔래? 그리고 아마 그분의 심성상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어서 제가 이 노래 썼다는 거 분명히 알고 예, 되게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첫 곡으로 이 곡을 청해 들은 것도 사실은 이 가사들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와 정말로 잘 연결이 되고 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네. 눈물을 잘 표현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첫 곡으로 신청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또 오늘이 또 날이 또 그런 날이라서 네. 예, 우리 굉장히 지지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정신적으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눈물 흘리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노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 고민 참 많이 했어요. 네. 네. 자, 이태원 참사 추모 헌정 앨범을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발매를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네. 라는 추모 헌정 앨범이었습니다. 네. 이 곡을 언제부터 제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작을 하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예. 그 전에 그러면 이제 1월 초였습니까? 정확히 며칠 날이더라. 제가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게 예, 한 달 전이에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네. 급하게 사실은 준비를 하고 만든 거였죠. 음. 네.
제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커피도 주시고 뭐 음료도 주시고 그러는데 저도 껴가지고, 예, 왜냐면 그분들이 또 이제 저랑 또 같이 집회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를 수차례 다녀왔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족들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물론 뭐 그런 힘든 마음을 다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분향소를 유지하고 또 뭐 추모제를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절대 이게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겠다. 또 시민대책회의 내에서 그 추모위원을 모시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조명도 안 해주고 일부러 가리고 젊은 기자들이 취재 많이 해갔어요. 사실은 현장에. 그런데 기사가 안 나와요. 데스크에서 잘린대요.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모금 활동도 많이 알려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타개책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노래를 팔 수 있잖아요. 제가 떡은 못 팔아도 노래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노래를 제작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이건 네. 저를 위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원래는 저를 위한 음반을 만들면은 막 이렇게 홍보용 CD를 또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막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입소문 많이 내달라고. 근데 이게 그런 앨범이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는 홍보용은 따로 만들지를 못하고 네네. 예, 오로지 판매용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그 음원으로도 풀지를 않았습니다. 아, 일부러. 네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네. 추모 헌정 앨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뭐 CD 자켓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걸 열게 되면 이 안에 네. 바로 이런 가사지하고 네, 속지가 들어가 가사지가 있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USB 앨범이잖아요. 네, USB 앨범 요즘에 뭐 CD를 구매하신 분들이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맞습니다. 듣기가 좀 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네. USB를 지금 네. 만드신 거죠?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앨범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제가 홍보용으로 네.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려고 한 장 갖고 왔었던 네. 건데요. 우리 이정원 앵커님께서 현금을 주고 사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정원 네. 앵커님한테 귀속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이 USB가 있고요. 네. 1029라고 네. 적혀 있는데 뭐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겠죠. 1029 네. 10월 29일. 네. 네. 12구 참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리아님을 뵙고 직접 사인도 받고 네. 그러고 싶어서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네. 잘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어요. 네, 네. 리아님께서. 네. 이정원 앵커님 멋진 목소리와 따뜻한 감성의 방송 항상 멋집니다.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지금 저희가 14번째 방송 하고 있는데 허니 라이브 네. 볼만하세요? 아유, 예, 재밌어요. 그리고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정원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아이고. 줄은. 네. 정말 목소리 너무 진짜 앵커만 하시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잠깐 먼저 와갖고 말씀드린 게 노래를 하셔라. 네, 앨범을 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아까우시거든요. 이게 이제 대대손으로 부끄럽습니다. 계속 네. 남을 수 있도록 네. 예, 제가 음반 만드는 걸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이제 신곡 발표를 하시는 걸로. 네. 예. 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합니다. 많은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리아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네. 리아님의 노래 중에 특히 이 엄마 아빠에게라고 하는 타이틀곡이 있어요. 네, 추모 네. 헌정 앨범에 잠시 네. 후에 불러주실 텐데 네. 그 노래를 한번 듀엣으로 같이 불러보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네. 살짝 편곡해서 네. 저랑 듀엣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준비가 되면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아유, 그럼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추모 헌정 앨범 바로 이 안에 두 곡이 들어 있잖아요. 네. 엄마 아빠에게라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투쟁가 네. 두 곡이 들려 있는데 네. 먼저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라는 노래를 좀 청해 볼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겁이 나요. 네. 이 노래를
그냥 들을 수 있을까? 네. 너무 저도 슬픈 겁이 노래예요. 나는 게 이 네. 노래를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은 녹음 후에 많이 불러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방송에서나 이럴 때 부를 때마다 제가 자꾸 우는 거예요. 원래 가수가 노래 부르면서 울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울컥해서 자꾸 울더라고요. 예. 오늘은 울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노래도 작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는 것도 오늘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네. 조용하게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곡입니다. 그대여 눈물을 거둬요 나 그대 곁에 있어요 수많았던 기억들 속에 언제나 숨을 쉬고 있을게 그래도 나가 보고 싶을 땐 날 위해 노래해줘요 아빠 어깨는 너무 따뜻해 항상 고마웠어요 엄마 손길도 잔소리도 잊지 않을게요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언젠가 만날 그날엔 눈물 대신 날 안아주길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을 땐 이 말을 기억해줘요 밥 잘 먹어요 다시 웃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 사랑해요 그대여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얼른 일어나요 세상이 차갑다 해도 날 위해 다시 용기를 줘요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언젠가 만날 그날엔 눈물 대신 날 안아주길 그대여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얼른 일어나요 세상이 차갑다 해도 날 위해 다시 용기를 줘요
여러분,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걸으시면서 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네. 줌으로 연결했을 때 그때 리아님께서 네. 반주 없이 네. 무반주로 이 노래를 조금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때 정말 가슴이 팍 막히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또 반주까지 같이 해서 리아님 노래를 들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유족들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들도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으실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또 저 슬픔을 어찌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유족들과 같이 함께하는 네. 겁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그런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공포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야만 사회적으로 이 슬픔을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슬플 때는 좀 펑펑 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 네. 박예슬 아나운서는 어떻게 잘 우는 저는 편입니까? 잘 안 우는데 이 가사가 이 희생자분들이 부모님께 쓴 가사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의 비슷한 또래인 친구들도 있고 더 네.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이 가사에 나왔던 그대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얼른 일어나요 세상이 차갑다 해도 날 어이구. 위해 다시 용기를 내줘요 네. 라는 부분이 가장 조금 와닿아서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특히나 더 이 희생자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네. 최대한의 위로가 아닌가 다시 한번 네.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리아님이 쓰신 엄마 아빠에게라는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써봤어요. 네. 조용히 리아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빠 어깨는 너무 따뜻해. 항상 고마웠어요. 엄마 손길도 잔소리도 잊지 않을게요. 네. 사실은 그래요, 이제 네. 저도 그 골목에 코로나가 터지기 네. 전에는 저도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제 후배가 거기 이제 그 요번에도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나고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 와이키키라는 바에 이제 제 후배가 아는 형이라고 데리고 가서 무알콜 피나콜라다 그런 거 먹고 거기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번에는 풀어는 줬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은 좀 그래도 가기는 좀 그렇지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참사를 당하신 그런 분들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정말요.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또 딸이고 친구들이었어요. 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제 큰아들이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 이태원에 가거든요. 네. 네. 그날은 이태원을 안 갔는데 정말 이건 남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모두의 네. 일이고 우리 모두의 참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날 2022년 10월 29일 그날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네. 국가는 없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윤석열 정권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지난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좋은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여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얼른 일어나요.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네. 언젠가 만날 그날엔 눈물 대신 날 안아주길. 이 대목이 정말 좋아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에 하늘에서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뭐 동생 이렇게 보고 있다면 계속 우시고 막 이러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행복해지고 건강하시고 이러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썼고요. 아마 159분의 그 영혼들, 그 영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 감히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이 공개된 이후에 네. 우리 유가족 분들도 노래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네, 고맙다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울기는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들이 왜 지금 펑펑 울지도 못하시고 계신가 하면요, 이 억울한 거를 정부에서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 조사, 그래서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또 특별법을 제정을 네.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여기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울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펑펑 울었고요. 막 내려오니까 오히려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네. 박예슬 아나운서 네. 정말 슬프죠 이 노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유가족분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제 투사가 되기로 결심을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면서 너의 죽음에 진상이 규명되고 사과가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울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59명의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돌아가신 159명 중에 10대가 13명, 네. 20대가 106명이고요. 30대가 30명, 40대가 9명, 50대가 1명. 네. 네, 이렇게 해서 159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사망자도 26분이 계시고요. 네, 우리 이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59개 세상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리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진상조사하고요. 네. 책임자 처벌 네.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 박예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 투사가 되셔서 윤석열 정권에 또 맞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주는 방법은 현재 철거될지도 모르는 그 서울 광장에서 밤새 분향소를 지키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이 추모 헌정 앨범을 한 장 구입해 주시면서 이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앨범 한 장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에게 어떤 힘이 될지 생각하신다면 한 장씩 구입하시고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투사가 됐다라는 네.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네.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말이죠.
투쟁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헌정 앨범 두 번째 곡 네. 투쟁가죠? 네. 투쟁가. 그 당시 네. 참사가 벌어질 당시에 그 이태원 골목은 굉장히 비좁고 그리고 미어 터진 사람들로 미어 터진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족들이나 우리가 보기에 이 정부가 그 골목하고 다름이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숨이 막히지만 오늘 야당 대표를 그렇게 탄압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서부터 유가족에 대한 것서부터 너무너무 이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마치 어떤 프레임 이렇게 네모 공간 안에 밀어넣고 숨 막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하나도 타겟점이나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밟는 거죠. 네, 내 말 안 들으면은 그냥 그냥 신경 안 써버릴 거야. 내지는 니네가 잘못된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폭정에 의한 숨막힘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쟁가라는 노래가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기억을 하고 같이 투쟁에 나설 때 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아님께서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투쟁가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가사 한 줄 한 줄 새겨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쟁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람이 있어 비좁은 골목 당신 발밑에 그 아래 난 살아있죠 미어 터진 좁은 공간에 살려줘요 제발 도와줘요 제발 이 어둠이 싫어요 꺼내줘요 제발 도와줘요 제발 난 숨이 막혀요 이미 늦었다 말하지 마요 나를 위해 힘을 내줘요 포기했다 하지 마요 또 외면하는 당신 발밑 아래 숨쉬고 있죠 미어 터진 좁은 공간에 아직 살아있죠 빌어먹을 무관심 아래 힘이 늦었다 말하지 마요 우리 모두 기억해줘요 나를 잊었다 하지 마요 또 외면하는 당신 발밑 이미 늦었다 말하지 마요 나를 위해 힘을 내줘요 포기했다 하지 마요 또 외면하는 당신 발밑 너무 늦었다 말하지 마요 나를 위해 힘을 내줘요 가망 없다 하지 마요 또 외면하는 당신 발밑 아래 숨쉬고 있죠 빌어먹을 무관심 속에 나는 아직 살아있죠 또 외면하는 당신 발밑 와. 원래 네, 락커셨어요? 네 원래 전 락커죠. 네. 네, 네 원래 장르가 락입니다. 락으로 시작을 네, 하신 거군요. 네. 네. 5옥타브 밑까지 올라가는 몇 안 되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진짜 5옥타브요? 네. 네, 그 이전에 그 네. 머라이어 캐리가 내던 돌고래 소리 같은 네. 건데 이런 소리인데 이런 소리요. 네. 오. 뭐 이렇게 해서 이 비명을 지르면서 네. 음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와. 지금 제가 감기가 네. 어제까지였거든요. 아이고. 예, 한 주간 이제 그때
줌으로 라이브 네, 저기 네. 인터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예, 그러셨어요? 어제 드디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소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락커의 느낌을 담아서 투쟁가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뭐 저희 좀 분위기를 좀 올려보도록 하죠. 이제 네. 투쟁해야 되니까 투쟁을 네, 하려면 그럼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힘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사에도 이미 늦었다 말하지 마요. 나를 위해 힘을 내줘요. 포기했다고 하지 마요. 또 외면하는 당신 발 밑에 아래에서 숨쉬고 있죠. 네. 이 아, 정부가 네. 국민들을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네.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외면하고 있고 숨 못 쉬게 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발밑 마치 전제군주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다 발밑에다 두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네. 자, 1996년에 리아님께서 데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96년 한 10월 정도에 방송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앨범을 만들면서 무대 경험을 좀 쌓아야 한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수들의 이제 그 콘서트에 게스트로 이제 신인으로 서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앨범 내기 전에 이소라의 프로포즈, 아. 열린 음악회 이런 데서 오. 불러주셨죠. 이제 콘서트를 제 선배 이제 콘서트를 보러 오셨다고 쟤는 뭐야 머리 빡빡 깎고 쟤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돼서 방송을 96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앨범은 97년 3월에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소라의 프로포즈 저도 굉장히 즐겨보던 음악 네,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알아요? 이소라의 프로포즈 모르죠? 들어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박예슬 아나운서가 태어난 이후인가? 태어난 후예요. 아, 네. 태어난 근데 후예요? 저 깜짝 네. 놀랐는데 네. 제가 태어나던 해 93년도에 동명여고 재학 시절에 네. 별밤 뽐내기 연말 결선에서 금산 수상하시면서 네. 노래 활동 시작하셨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제 친구가 엽서를 보내줘서 별밤에 그 엽서가 또 별밤이 우연히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그 음악 프로 별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거죠? 이문세 씨가 진행을 네, 와. 하시던. 예, 그래서 그때 신승훈 씨나 김건모 씨 이런 분들이 데뷔한 지 몇 년도 안 됐을 때예요. 진짜 신인급이셨을 때였는데 제 엽서가 뽑히는 바람에 이제 뽑힌 사람들 중에서 연말에 결선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정동극장에 가서 이제 정동극장. 연말에 노래를 했죠. 그리고 금상을 탔죠.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요. 그때는 지금 하는 장르와는 완전 다르게 휘트니 휴스턴의 그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을 불렀어요. 어허. 와, 그래서 금상을 받으셨군요. 네. 금상 위에 또 뭐 대상이 있었습니까? 대상은 개그하는 친구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고. 네. 노래로는 1등. 노래는 1등. 정말 1990년대 후반에 대단하셨어요. 네, 네. 제가 네. 기억해요. 네.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서태지 씨보다도 먼저 네. 그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밴을 네. 타기 시작했다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저희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밴을 제일 먼저 사줬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밴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앞으로 등기해 준 거 아니잖아. 근데 나를 사줬대. 그래서 밴을 타고 다녔었고요. 예, 네. 밴 뒷자리에 타는데 저는 앞좌석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밴 뒷자리에서 편히 자면서 스케줄을 다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스케줄이 한 7개쯤 되면 잘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밴 뒤에는 펑펑 튀어요. 아. 이게 쿠션이 있잖아요. 네. 네, 의자 등받이를 제끼면 쿠션이 있는데 이 연석 같은 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 누워 있으면은 막 튀는 거예요. 천장에 부딪히기도 하고. 천장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저는 그냥 앞자리 조수석에 앉아서 아이고.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인기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리아님 많이 좋아했었고요. 본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본명 제가 저쪽에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의 성함이랑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고 성별도 다릅니다.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리아라는 이름으로 네. 거의 뭐 30년 가까이 살아오셨잖아요.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예명을 네.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어느 순간인가 나의 본명을 좀 찾고 싶다. 네. 리아가 아니라 김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학교에 가면은 김재원 선생 그러죠. 네. 네, 대학원 이제 수료를 막 했으니까요. 제가 공부를 늦게 해가지고 이제 석사 수료 한 지 1년 됐는데요. 네. 예,
김재원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서는 본명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명으로 활동을 한 게 있고 제 아마 페르소나 가면은 2개인 것 같아요. 아, 리아의 가면이 있고 네. 김재원 원래 가면이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역할이 가끔 가다가는 겹치기도 하고 아. 따로일 때도 있고 뭐 네. 헷갈릴 때는 없습니까? 뭐 헷갈릴 때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하. 이게 이 연예인 또 이제 어릴 때나 아니면은 평소에 방송에서 보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면은 굉장히 먼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저를 이제 자주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연예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때가 더 이상하시대요. 근데 그만큼 친해지면은 네. 아, 제 연예인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어우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탄산음료 같은 것도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네. 되게 신기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예전에는 굉장히 잘 되고 그런 가수여서 그때는 뭐 자만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제가 아스팔트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고려대 대학원에서 문화 콘텐츠로 네. 석사 과정을 마치셨군요. 네, 네, 마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강단에 서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강단에 설 생각은 네. 없고요. 문화 콘텐츠는 제가 관심 있는 학문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논문을 대선 캠프 때서부터 지금 미뤄왔거든요. 네. 이번 달 25일이 예비 발표를 또 하는 날인데, 이번에 또 이태원 앨범 만들고 그러느라고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꼭 쓰려고요. 잘못하면 이제 수료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논문 써야 하는데, 아.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제 대학원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뭐 박사까지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문화 콘텐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셔도 네.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현재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 또 뭐 그런 플랫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그런 학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섭렵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네. 리아님께서 방금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뭐 네. 서비스도 준다고 네. 하셨는데 우리 예슬 아나운서도 밖에 나가면 많이 알아보죠. 아니요,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리아님과 네.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삼겹살 집이었죠. 네. 그 식사 비용을 팬분께서 대신 결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리아님과 함께 다니면 가끔씩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네.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저 어렸는지 뭐 오랫동안 저는 뉴스를 했잖아요. 네. 28년 뉴스를 했고 생방송 뉴스를 20년 했는데 우리 두 아들이 어렸을 때 가끔 네. 식당에 가면 네. 알아보시고 네. 예, 콜라나 사이다를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들들이 네.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두 아들은 뭐 걔네들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뉴스를 했기 때문에 아빠가 뉴스 나오는 것이 신기하지도 않고 네. 뉴스를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식당이나 어디 등산을 가는데 네. 앞에서 알아보시고 뭐 아이스크림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그러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눈에 보이는 걸 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참 네. 계속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해 뛰쳐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 들어갔었고 네, 네. 리아님께서도 지난 대선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공식 등장곡 이재명 후보님 그 당시에 네, 나를 위해 제대로 네, 이 노래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네. 자,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저도 이 노래 기억합니다. 이 제가 노래 좋아하던 참 노래였어요. 현장에 나가면 많이 따라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그 노래를 아직도 제가 부른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제가 등장송을 부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그 국민 보고대회 했을 때도 그 네. 현장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날 저는 이제 그 맞은편에서 또 이태원 네. 참사 100일 추모제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모제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로 돼 있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막혔어요, 아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그냥 조금 보다가 그러고 빠졌는데 제 노래 나오는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나를 위해 제대로
네, 이 노래를 불러주셨고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대선 때 또 많이 부르신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질풍가도. 네, 질풍가도 많이 불렀죠. 이 노래가 네. 만화 주제가였다고요? 네, 그 네. 쾌걸 근육맨 아, 쾌걸 근육맨. 3. 네. 아, 우리 박예슬 아나 좋아했던 아시죠? 아 저는 이 많았구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질풍가도 네. 한 번 더 나에게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곡을 리아님이 사실 부르신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네. 왜냐면 대선 때 저희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요. 곡이어서. 그랬죠. 네. 정말. 그 제가 부른 곡은 아니고 원래 원곡자는 이제 유정석 씨라고 네. 남자분이고요. 이번 캠프 때는 이제 다른 여자분이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특히 20대, 30대 우리 네. 네. 저희 잼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나갈 때마다 이걸 불러야지 되겠는걸?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녹음실에서 제 버전으로 녹음을 다시 그 반주를 만들었죠. 네, 많은 분들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서유리아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나를 위해 제대로 하시면서 질풍가도 너무 좋아요. 네, 검언 카르텔님, 검언 카르텔 네, 님이시군요. 리아님 고맙습니다. 또 검언 카르텔님이 구매 완료했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참,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발매했는데 좀 많이 나갔습니까? 예, 이제 한 뭐 800여 장 정도 나갔고요. 그거밖에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네. 200장 정도는 제가 유가족 여러분들 한 장씩은 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두 상자를 빼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재주문을 했어요. 내일이면은 이제 1000장짜리 1000장이 최소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1000장 내일 이제 또 배송지로 이제 배달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800장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함께 해주십시오. 제 제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쇄, 4쇄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네. 돼서 네. 만장, 10만 장이 나갈 제 기대는 그런 원래 말을 한 만장 해보겠습니다. 정도였거든요. 만장이었습니까? 네, 그 유가족 여러분들한테 최소 뭐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는 했는데 만장이 판매되면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만장 하지 말고요. 10만 장 가보죠. 뭐.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네, 10만 여러분 장 도와주십시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 허니 라이브와 많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구매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신이님 맞다 질풍가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질풍가도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는 네.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 어. 알려진 노래니까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랑 네. 이정원 앵커님도 저기 가사를 아시면 같이 함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 그래서 가사는 준비했는데 네. 제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아유, 살짝 아닙니다. 들어가서 네, 한번 해보도록 괜히 하겠습니다. 라이브에 이거는 원래 방해가 네. 될까 봐. 예, 아니에요. 네. 이건 떼창이 멋있는 노래입니다. 이거 정말 신나는 노래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시면 함께 부르시면 정말 좋을 노래입니다. 네. 질풍가도 자 힘차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이거 대선 때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이재명 기억납니다. 기억력도 되게 좋아요. 정말 1년 전 생각납니다. 네.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 해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와우, 와 신나는 곡입니다. 네. 질풍같이 정말 달려가 보죠. 네. 네. 아 참. 우리 시민들이 힘이 또 납니다. 하자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불러드리고 그러면 같이 막 따라 부르시고 정말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그 순수한 기운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 다 바로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거 났었을 때 다 임금들은 도망가고 막 숨고 이랬었을 때 네. 나서서 이 나라 지킨 거는 진짜 민초들이었던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대왕도 위대하지만 이 나라를 지탱한 거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폭정과 폭주를 우리 모두의 질풍가도를 네. 통해서 네.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네. 달려가 보자고요. 그럼요. 네. 달려야죠.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자. 네. 네. 자, 삭발의 디바라는 별명을 얻으셨었잖아요. 삭발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저는 편견이라는 걸 깨고 싶었어요. 편견을 네. 어떤 편견을 깨고 싶으셨어요? 여자는 이래야 해. 아, 혹은 뭐 무언가는 꼭 이래야 해. 여자분들도 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본인이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너 사회에 반항하냐? 아. 내지는 뭐가 잘못됐니?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졌니? 이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냥 뭐 패션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남자친구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은 저희가 머리 도로 못 붙여드려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걸 자를 수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울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실패를 하고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그래요? 걸어갔죠. 네. 네. 걸어가는 길에 집에 가기 전에 이발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리깡. 예. 근데 바리깡이 그때는 이렇게 전동으로 왱 하는 그 바리깡이 아니고 싹싹. 가위질로 싹싹싹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진짜 그 물조리개로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그 머리에 거품 묻혀주는 솔이 있어요. 그 거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세요? 네. 그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 이 거품으로 해서 면도해주거든요. 네. 샴푸로 안 감기고 거품을 막 내시더니 그 막 머리에다 발라갖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 가서는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저 여군가요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저씨가 속으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처음 밀어봤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네.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됐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시원했어요. 시원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막 덩치가 크고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인상이면은 머리 빡빡 깎은 거에 거부감을 느끼셨을 텐데 제 머리를 너무나 만져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득이 되었다. 예, 머리 잘라보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를 길러보고 싶기도 하고 또 네. 주변에서 좀 길러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남자친구가 생겼을 땐 좀 기르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귀 밑까지는 길러봤다가 이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밀고. 지금은 조금 길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또 밀지도 모르죠. 오늘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때는 다시 밀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자, 여성분들이 뭐 긴 머리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뭐 힘들기도 하시겠습니다만 네. 이 삭발이 된 네. 머리 관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조금씩 자라니까 네. 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도는 아니고요. 네. 네. 그 저기 남자분들이 이제 이발소 가시면 흔히들 얘기하는 3부, 5부 정도로 네. 이제 밀기 때문에 아, 네, 완전히 그런 깎지는 정도는 않으셨고. 아니고, 네, 완전히 밀면 안 되죠. 아, 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맞는 비니로 머리를 감고 나서 눌러줘야 됩니다. 아, 한 그렇군요. 살짝 이제 한 30초간 이제 헤어드라이어로 이제 바람만 이제 좀 머리에 넣어주고 그리고 비닐로 딱 눌러놓고 그 위에다 왁스를 조금 바르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아, 그랬구나. 저만의 노하우인 네.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면 반항하는 거냐?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저희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남 학교에서는 스포츠 머리를 했어요. 그렇죠. 아주 짧게 했는데 머리를 조금씩 기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가위로 잘라버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머리를 빵 밀고 와버려요. 네. 그러면 또 맞죠. 또 맞죠. 또 반항하는 반항하냐고. 거냐?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네. 참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 방송에 네. 처음 머리 빡빡 깎은 아이가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모자를 쓰고 나오라고 그러고 네, 사회에 너무 아, 반항적으로 그랬어요? 보인다는 방송국에서? 네네네. 그런 이제 복장 검열 같은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모자 쓰고 출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 케이블 TV 같은 경우들에만 이제 용인을 해줬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직도 연예인 따위가 노래나 해라 이런 지금도 얘기들이 그런 많이 나와요. 말을 하거나 그런 네.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노래를 해서 인기가요 1위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양심껏 그냥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 10년 후에 아니면은 조금 더 빨리 제 마음에는 그런 의식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연예인들 또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이야기하고 제대로 네.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저도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예인들이나 뭐 방송하시는 분들을 더 억압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아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막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지난해 10월 1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진행이 됐던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그런 네. 촛불 집회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하셨는데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줌으로 인터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뭐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밟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잖아. 네. 우리는 잡초보다 더 무섭다. 네. 한 마리 한 마리 파란 나비들이 모여서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와닿았어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파란 나비들이 모여서 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네. 예, 나비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큰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말씀 네. 그때 울림을 크게 주셨는데 네.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네. 작은 촛불 집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강철나비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전 세계의 기후를 바꾸듯이 한 사람만 움직여도, 한 사람만 깨우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이 퍼지면서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저는 비록 지금 보시기에도 제가 높은 의자 앉아 있는데 이정원 앵커님이랑 키가 거의 비슷해요. 앉은 키가. 그러니까 덩치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소리치는 거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그리고 박예슬 아나운서도 굉장히 작으신데 말씀에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애청자들이나 저도 이제 방송을 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데 느껴지는데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든든한 후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간다면은 바꾸지 못할 게 없습니다. 아마 산도 무너뜨릴 수 있을걸요. 네. 맞습니다. 네, 산도 맞습니다. 옮길 수 있고요. 네. 네, 맞아요. 중국 북경에서 이는 그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네. 미국의 허리케인을 일으킬 네. 수도 있고 네. 그런 나비 효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질풍가도 노래도 했습니다만 네. 그 바람이 벌써 질풍이 되고 있고요. 네. 태풍을 또 만들어내고 네.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윤석열 정권을 강타할 날이 머지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5옥타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넓은 음역대도 있으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 리아님이 폐활량이 크다.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폐활량을 가지고 노래를 네. 잘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얘기. 네. 네팔에서 좀 사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네. 아마 네팔 카트만두에서 태어나서 그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폐활량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태어난 거는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네. 거기가 좀 지대가 높은가요? 지대가 높은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셔서 네. 그때 당시 예전에는 그 전에는 사대부고 교감까지 하시다가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광신고라고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로 부임을 가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큰 집이니까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동대문구에 같이 가서 살게 된 거죠. 네. 엄마 아버지도. 그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나왔죠. 음. 서울 산부인과에서. 지금 뭐 없어졌을 텐데. 네팔의 카트만두가 아니고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산악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행방이 묘연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 핸드폰이 있었을 시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해외에 가고 그러면 국제 전화도 잘 안 되고요. 거의 뭐 어디 있는 장소만 분명하다면 전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던 전보. 전보가 영어로 원래 텔레그램 아닙니까? 네. 텔레그램. 잘 있다. 네. 네. 이용을 하던 그런 잘 지내라. 시절이었는데 뭐 이런. 아버지 전보. 사라지셔서 한 3년을 안 계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우와. 편지도 왔어요. 네팔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가자. 아니 그 3년 동안 네팔에서 뭘 하신 거예요? 네팔에서 이제 저희는 몰랐었는데 한국일보 산악특파원이라고 그때 이제 산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하던 특파원으로 가 계셨고요. 기사도 써서 보내시고. 네, 거기 그러셨군요. 집 얻어 놓으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네팔에서 뭐 해 먹고 사나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 그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네, 만 5년 있었죠. 5년을 사신 거군요. 네, 거기 카트만두가 우리나라 설악산보다 음.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과연 내가 폐활량이 좋다고 하는 게 카트만두에 살아서일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그럴걸?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네. 거기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5년 정도 사셨으면 아니, 그럼요. 그 고산지대에서 네. 적응하면서 네, 폐활량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네, 아버지랑 트레킹을 다녀본 결과 그 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뭐 이런 거 네. 한 20일 정도만 갔다 오셔도 건강이 확 좋아져요. 이 폐활량도 늘어나고. 여기 댓글에 사랑디엔 이별님께서 네. 에베레스트 등자도 하셨다는데 라고 네. 달아주셨는데 이거 그래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에베레스트는 8848이라 지금 또 네. 키가 더 자라고 있다는데 에베레스트는 못 갔고요. 네. 에베레스트 가는 길목에 있는 제일 작은 산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에베레스트를 정찰 때 부대장으로 75년에 제가 낳던 날 가시거든요. 오. 네, 저 낳던 날. 그래서 엄마랑 택시 타고 이제 엄마는 배웅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같이 네. 타셨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가 나오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길로 이제 그 택시로 그냥 서울 산부인과로 가고 아버지는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을 갔죠. 부대장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그래서 서울 저예요. 산부인과에서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을 네. 카트만두로 쳐서 거기서부터 메일보이라는 사람이 들고 베이스 캠프까지 뛰어요. 아하. 그러니까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기까지가 22일이 걸려요. 그래서 22일 만에 네. 딸을 낳았구나. 그럼 얘를 이름을 에베레스트로 떠난 날이니까 에베로 할까? 아니면 카트만두로 떠나니까 만두로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만두가 될 것 같아요. 김만두. 네. 네. 정찰대 부대장으로 가시고 그때 쫓아가셨던 막내 이제 산악인이 고상돈 씨였어요. 고상돈 씨가 그러시군요. 예 나중에 정복을 2년 있다가 하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산악이셨는데 그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자리에 가보질 못했다는. 네. 그래서 60세 환갑 때 제가 나는 딸내미로서 아버지한테 봉우리를 하나 선물을 하겠다. 예, 예, 그걸로 대신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레스트 가는 길목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힘든 산을 골랐어요. 로브제라는 봉입니다. 네. 그건 네. 고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발 고도가? 고도가 6,119m요. 에베레스트가 8,848m인데 네, 네, 네. 6,000m. 네, 와, 네. 그거 엄청나군요. 네. 근데 웃기는 네. 게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요. 로브제 봉에 서잖아요. 네. 정상에 딱 서니까 에베레스트가 밑에 있어요. 오. 거리 때문에. 네. 그래서 온갖 저기 악마의 이빨 같은 봉우리들이 다 내 발 밑에 보이는 거예요. 네. 힘들어는 죽겠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 정상을 딱 밟았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해냈다라는 생각하고요. 아버지한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성취했다라는 기분하고 그리고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쁨보다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버지랑 거기서 무전으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올라왔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 좋으셔가지고 네. 우리 예슬 아나운서도 등산 좋아하잖아요. 에베레스트 한번 꿈꾸고 있어요? 알베스테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로브제도 꽤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산 6,000m 가 봉우리인데. 넘는데. 로브제가 쉬운 봉이 아니에요. 저랑 같은 코스로 이제 뭐 산은 이쪽으로 네. 올라가는 네. 게 더 힘들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게 뭐 더 힘들 그렇겠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택한 코스는 제가 전문 산악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한 코스였거든요. 같은 코스로 올라가던 유명한 러시아 산악인이 이틀 있다가 제가 등정하고 이틀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에 올라갈 때는 전문 산악인들은 다 그 산 앞에 가서 고사 지내고 올라가실 네. 정도로 언제라도 위험할 수 있다. 이걸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리아님께서 어느 순간 네. 우리 팬들의 눈에서 눈앞에 사라지셨잖아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아마 그게 3집 앨범을 내신 직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98년? 네, 네. 뭐 그 즈음인가요? 98년 이제 말에 앨범 냈으니까 네네. 99년 1월서부터네요, 바로. 네. 제 노래는 한참 정상을 달리고 네. 있는데 소속사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루머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또 연예계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번에 네. 아마 이승기 씨의 사태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제작자가 이제 죽여버리겠다라는 둥 이제 방송가에서 사장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건 예전부터도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사장시키려고 방송에 다시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공작 같은 거를 해서 제가 뉴스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루머 때문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만 22살, 23살밖에 안 된 이제 어린 여자잖아요. 네. 예, 어린 여자인데 그런데 그 나이에 경찰서를 가보고 막 이틀간 갇혀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네, 극복이 충격이 되기가 엄청나셨겠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매니저 말고도 많은 제작자들이 연락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활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그리고 믿을 수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한참 동안 갔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뭐 트라우마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걸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게 이제 심리적인 이제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다가 말고 벌떡벌떡 심장이 벌렁거려서 일어나고 무서운 꿈 꿔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극복해 준 게 결국은 근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저는 먹고 살아야 했잖아요. 예. 그걸 도와줬던 분들도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가수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그 과정에 이제 생각이 든 게 노래를 하는 이유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그랬을 때 위로하거나 아니면 치어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곳에 네가 있어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 버리고 어차피 뭐 이제 인기가요 1위 안 하면 어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혼이기도 하고 현재, 네. 예, 그리고 자식이 없잖아요. 저는 재산을 가져봐야 물려주고 죽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 내외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슈퍼카 이런 거는요, 저 예전에 카레이싱 할 때 많이 타봤어요. 네, 드래그레이스에서 뭐 네, 그런 1등도 것도 하고 해보고, 그러셨잖아요. 네, 맥라렌 뭐 아니라 뭐 별별 차들 좋은 거 다 와. 그때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차도 별로 필요 없어요. 명품이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보석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은귀걸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지금 당장 100억이 있다면 난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건물을 사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거 남겨봤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냥 좋은 일 하는데 쓰면 제일 좋잖아. 내가 마음이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돈이 많은 것보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좋은 일에 쓰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예, 가수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럭셔리한 그런 걸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뽐을 내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젊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도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사줘야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아픈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리아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역경들이 있었고 그걸 잘 헤쳐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세요. 김자니님,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김자니님인데 와 하고 네, 이렇게 네, 3개를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서유리아님이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새콤달콤님은 인생이 그냥 넷플릭스구먼. 네, 이거,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나온 삶. 네, 그럼요. 네. 그 서울에서 사시다가 또 익산, 전라북도 익산, 또 전주에서도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문화예술인들 저 말고 그런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국악하시고 뭐 요즘 퓨전으로 하는 저는 못하는 그런 후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하는 데가 익산 전주 쪽에 있거든요. 소리의 고장. 네, 네. 거기 젊은 분들이 진짜 그런 음악을 잘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콜라보 그리고 하시려고. 아니요. 그 배우려고요? 익산시에 부탁하려고. 네. 그런 분들을 한 10팀만 뽑아서 우리가 육성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윤일상 선배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프로듀서들도 그 네. 일에 동참을 해서 도와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랬군요. 해외에다가 엄청 좋은 그런 음악들을 우리 음악들을 알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으신 거더라고요.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하고 2년인가 3년 만에 2년 만에구나. 이날치가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그랬을 때 했으면 이날치 같은 팀이 10팀을 나왔을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 내려온다. 네. 네. 그런 노래들 만드는 친구들 많아요. 네. 네, 정말 잘합니다. 앞으로 네. 계속 뭐 그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계속해서 해도 좋고요. 아직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라 일단 네, 이태원 유족분들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셨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음악 쪽으로 이제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그런 것들 이제 그 후배들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이렇게 뭐 본인이 정말 힘들게 알바를 3개씩 해가면서 음악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네. 음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네. 만들고 싶은 문화 외교로 세상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이재명은 합니다. 네. 네.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때 리아님이 지금 저런 포스터에 나오신 모습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10여 년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오셨어요. 네. 참 쉽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뭐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뭐 저도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네. 한 1년 참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네. 네. 절망의 시기, 뭐 절대 고독의 시기 제가 가끔 네. 얘기합니다만 그런 시기를 저도 지나왔는데 네. 그래도 그런 시기를 잘 헤쳐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할 일들, 뭐 더 힘든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언젠가 정말 멋진 봄이 찾아오겠지. 그럼요. 이런 생각 네. 들어요. 네. 지금 뭐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네.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말 여전히 냉혹한 차가운 겨울입니다만 네. 분명히 봄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봄은 분명히 옵니다. 네. 네. 우리에게 밝은 봄, 따뜻한 봄, 네.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합하면 그런 봄 빨리 앞당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 곡으로 봄을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요즘 이제 네. 제가 집회 때 가끔 불러드려요. 이런 봄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러드리는데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봄이라는 노래가 원래 신중현 선생님이 네. 만든 곡인가요? 72년인가 그 김정미 씨라는 가수분이 네, 여자 가수분이. 네, 나오라고 앨범을 딱 한 장 발표를 하세요. 아하. 거기 있는 노래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그 노래를 지금 리메이크 하셔서 네. 네. 네, 몇십 년 만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신중현 선생님 프로젝트를 제가 싱글을 3장을 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봄이 다 왔으면 좋겠어라는 뜻으로 리메이크를 했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듣게 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좀 들을까요? 좀 희망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봄을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네. 겁니다. 네. 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빨갛게 꽃이 피는 곳 봄바람 불어서 오면 노란 나비 훨훨 날아서 그곳에 종루는 새파란 나뭇가지가 호수에 비추어지면 노란 새도 노래 부르며 물가에 놀고 있구나. 나도 같이 떠가는 내 몸이여 저 산 넘어서 간다. 꽃밭을 헤치며 양떼가 뛰노나
나도 달려보네 저 산을 넘어서 흰 구름 떠가네 파란 바닷가에 높이 떠올라서 날아서 돌아온다네 생각에 잠겨 있구나 봄바람 불어오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봄봄봄봄 봄이야 나도 같이 떠가는 내 몸이여 저 산 넘어서 간다네 꽃밭을 헤치며 양떼가 뛰노네 나도 달려보네 저 산을 넘어서 흰 구름 떠가네 파란 바닷가에 높이 떠올라서 멀어져 돌아온다네 생각에 잠겨 있구나 봄바람 불어오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봄봄봄봄 봄이야 봄봄봄봄봄 봄이야 봄봄봄봄봄 봄이야 봄봄봄봄봄 봄이야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좋아하시네요. 신중현 선생님 네. 스타일의 네. 노래임을 확 느낀다는 분들 네. 많이 계시네요. 세그 마스터님이 신중현 선생님의 스타일 사이키델릭하다. 네, 맞습니다. 네. 김정민 씨가 대표적인 사이키델릭 여가수였고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 노래를 김정민 씨가 부른 걸 접했을 때 굉장히 이 감성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여기서 혁명적인 그런 기운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새로운 마치 이런 지금 폭정의 시대에 봄을 부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때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항상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화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속에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노래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 당시에 신중현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 억압에 시달렸습니까? 그 대마초 사건으로 엮어 넣고 하지 않았어도 네. 괜히 연루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 이유만으로도 방송 출연을 못 하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봄이라는 노래를 쓰셨지만 속에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감히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서유리아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봄을 맞을 겁니다. 네. 느낌표 3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네. 또 느낌표 3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시그마스터님,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김자니님, 리아 언니 최고. 네.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워낙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서야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박예슬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박예슬 아나운서 뭐라 그러셨죠? 욕했죠. 네. 아까 그 무슨 네. 뭐 시베리아 뭐 막 이거? 네. 네, 아니요. 아니 너무 욕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저 네. 진짜 요즘 뉴스를 보면 화를 안 내고 되게 이성적으로 방송을 하고 객관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네. 정제된 언어를 쓰고 싶은데 야, 저하고 방송하면서 더더욱 네 조심하게 되는데 힘들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뉴스 보면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너무 네. 깐족깐족거리는데 18세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 18세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1세기가 아니라 네, 18세기에. 네, 저 지금 네. 욕을 한 게 아니고 18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닌가. 왕정시대에 충성을 다하는 충견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간신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충분히 즐겨라 도문화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거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내일 뭐 같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예슬 그럼요. 아나운서랑 같은 방에 있어. 혼자 가면 좀 그렇지만 뭐 둘이 간다면요. 네, 뭐 우리 그러면서- 뒤에 또 얼마나 많은 그렇죠. 동지들이 있습니까? 네, 박예슬 아나운서가 욕뿐만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뭉쳐야죠. 네. 네, 우리가 나가야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공포와 포갑에 맞서서 결국 개개인을 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건부 독재에서 추구하는 정신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연대하지 않으면 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니면 나라가 정말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면서 저는 오히려 오늘 화가 나면서 그래 어디 더 해봐라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박예슬 아나운서의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렇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슬픈 봄이 노래 할 오기를. 적에는 네. 가만히 계시다가 어,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네요. 연대하면서 봄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레이저로 쏩시다. 네. 그러니까 내 방금 그 유머를 하나 했는데 연대하면서 고대하자. 웃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맘 먹고 순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연대하면서 봄이 오기를 고대하자. 네, 봄을 만들자. 이런 개그를 어떻게 쳐봤어요. 받아들여?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회장님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네,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많이 힘든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리아님 힘들었던 시기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벗어났죠. 네. 물론 중간중간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어떤 힘든 일을 마주치면은 사람이 막 나 당장 혀 깨물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몇 번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또 살아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다시 살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 그때도 헤쳐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들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예슬 아나운서도 그렇고 리아님도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에 네. 누군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에 빠지시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주변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다. 네.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세상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제 바람은 오늘 리아님 바로 옆에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고 저하고 뭐 앉은 키가 비슷합니다만 거인이시다. 아유, 네, 몸집은 작으셔도 정말 큰 세상을 품고 있고 네.
우리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시고 네. 또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네. 큰 사람이구나, 거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리아님 힘든 시기 이제 다 극복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네. 다행이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방금 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진보 진영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한번 하죠. 좋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네. 잔디마당 같은 데 빌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밴드 비용이랑 우리가 같이 노래하면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초심님도 하나 하시고. 네. 네. 저희 서울의 소리에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락커도 계시고 맞아요. 뭐 예. 긴 머리 휘날리면서 노래하시는 맞아요. 우리 여기 김 부장님, 부장님이 감독님들 예, 계시고 부장님이 아직 맞습니다. 밴드를 뭐 하고 대단하세요. 계시거든요. 네. 1세대 락세대시죠. 제로. 제가 굉장히 멋져요. 네, 락 고등학교 하세요? 때 교복 입고 다닐 때는 네. 존경하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반주를 해주실 분도 계시고.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장비만 빌려서 하면 싱어도 되겠네요. 있잖아요, 싱어. 네, 네. 네. 싱어들도 다 있고. 네, 리드 보컬 네, 하시고 네, 사회도 얼마든지 볼 수 네, 있고. 사회도 보고 네, 그래서 우리 또 박예슬 아나운서는 발레도 합니다. 발레 옆에서 발레 그럼 발레 하셔야겠다. 네. 춤도 아니요, 춰주시고 지금은 많이 굳어가지고 네. 열심히 또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정원 앵커님도 같이 네. 하셔야 돼요. 아, 그럼. 그럼요. 네. 발레 같이 한다면 하셔야죠.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호두까기 인형?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 하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돼.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아, 멋지다. 이렇게. 이렇게? 네, 저희 달라요. 네, 이 이렇게? 자세가 달라요. 네, 이렇게. 벌써 저같이 아, 척추가 여기- 굽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짧게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우선 뭐 손가락이 벌어지면 안 됩니까? 손가락은 엄지와 중지 사이에 중지 첫마디랑 엄지 살짝 A4 용지를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이 손등 라인이 새끼손가락 밑으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 이렇게 손가락이 되면 굽혀지면 안 되고. 새끼손가락에 받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하. 어깨보다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물가락 또르르 내려가는 느낌이셔야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어깨보다 새끼손가락 밟고 이렇게 어깨 내리고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어찌 투샷 땡기죠? 잡아주셔야죠 감독님.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깨 내리고 등 잠시만. 피고 허리 피고 그렇죠. 아니, 이 참. 손가락 길게 옆으로 쭉 아니, 뽑는 느낌. 허리는 폈어요. 네, 어깨 자, 내리고. 어깨는 그래서 내리고. 어깨 내리고 팔꿈치는 세워주고 이게 약간 빨래 짜는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빨래를 얘는 짜고? 안으로. 오,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근육이 여기 땡기는데? 여기 이 안쪽이 딱 당겨 여기가 땡겨요. 이거 땡기는데요? 네, 옆구리도 땡기고. 네.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군요.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슈퍼 콘서트 한번 만들고요. 네. 그 자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네. 같이 춤도 추시고 질풍가도 노래도 네. 부르시고 네. 투쟁가도 한번 불러보고 네. 네. 오히려 슬프고 실망이 있을 좋습니다. 때마다 그렇게 같이 울고 웃고 네. 떠들고 이러면서 기운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네. 꿀피디님 빨리 기획을 좀 해주세요. 네, 봄이 넘어가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기 전에 네. 네, 이 봄에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꿀피디가 지금 방금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준비를 할 것 네.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벌써 정말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는데 네. 1시간 43분이 갔어요. 네.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봄봄봄이야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리아 씨 최고. 아유, 빨리 봄이 고맙습니다. 왔으면 네. 지금 간절합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배가 고프네요. 우리 앵커님이 항상 네. 식사를 안 하고 방송을 저는 하시더라고요. 방송하기 전에 밥을 네. 안 먹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안 드셨군요. 아까 떡볶이랑 많이 제가 좀 사오셨는데. 일찍 왔거든요. 네. 집에 들렀다 오자니까 차가 아, 막혀서 안 될 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워낙 네. 제 친정 같은 곳이라 그래서 떡볶이를 좀 사왔죠. 네. 그래서 떡볶이를 다 먹고 같이 나눠 싶었습니다만. 먹고 저는 지금 배가 네. 안 고파요. 그렇군요. 그럼 뭐 제가 뭐 배고픈 거 드시라니까 안 참을 수 드시더라고요. 있는데. 네. 네. 아, 배에서 꼬르륵 네. 소리가 아, 갑자기 꼬르 소리 한 두 번 났어요. 네. 아, 좀 먹어야 되겠구나. 아, 예. 음향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네. 자, 오늘 5곡의 노래를 부르셨고 네. 이제 마지막 한 곡. 네. 사실은 더 많은 노래를 좀 청해 듣고 싶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지난주에, 콘서트에서. 네. 네. 그리고 또 감기도 자주 드셨다고 오셔서 네, 네, 함께 즐겁게 또 네. 워낙 뉴스는 어둡지만 우리가 어둡다고 어둠에 빠져 있으면 저도 혼자 그럼요. 있을 때보다는 네.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힘을 맞아요. 더 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작업실을 옮기면서 쿠킹 방송을 재개할 거거든요. 아, 쿠킹? 네, 두 분. 먹방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요리를 하니까요. 어, 네, 요리하고 먹는 거죠? 한동안 쿠킹 방송을 못 하다가 이번에 작업실을 옮기면서 아예 쿠킹만 따로 하는 데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네. 거기서 대담 프로 같은 것도 하고 좋아요, 쿠킹 좋아요. 스튜디오도 하고 그러려고요. 네. 그래서 대여해서 쓰면은 장비를 제가 맨날 들고 왔다 갔다 해야 아하.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 망가질 위험도 있고 그 중에 카메라는 서울의 소리에서 주신 건데, 네. 그래서 네. 아예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놓고 세팅이 되는 대로 두 분 모셔가지고 또 요리 방송도 같이. 네. 네. 그때는 이제 편하게 지금보다 더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네. 정말 우리 곁에서 네. 더 이상 이제 떠나지 마시고 네, 안 떠납니다. 네, 좋은 노래로 우리와 네. 함께 해주시고 네. 우리의 심금을 좀 울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에 네. 울림을 좀 계속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배가 고픈 관계로 네. 마지막 곡을 청해 듣고 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를 저희가 청할 텐데 네. 나의 노래라는 곡이잖아요. 네. 이 곡이 어떤 노래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클로징 한 다음에 감정선을 네. 해치지 않도록 네, 네. 마지막 노래를 듣는 것으로 서서히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어떤 노래죠, 이 노래가? 나의 노래는 세상에 이렇게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지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굉장히 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얼굴을 내가 내 노래로 작은 힘이지만 씻어줄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뜻의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작은 노래이지만 큰 노래인 것 같아요. 고통받는 친구, 또 지친 사람들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는 그 노래 네.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허니스타가 네. 우리 생활경제연구소 부본기 소장,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라고 예상합니다. 정말요? 네. 아니, 지난번에 안 났어요. 아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이정원 앵커님이 당황하시는 모습도 네.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아님 이런 귀한 무대, 귀한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손 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네. 자주 네. 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리아님의 마지막 노래, 나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노래 힘찬 박수로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내가 만난 친구는 예전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 무엇인지 변해버린 지친 너의 표정, 애써 감춘 눈물이 너무 맑아 더 슬퍼. 나 친구여, 세상이 너에게 아픔만 주었지만 나의 노래 약한 힘이라도 위로받았으면 해. 세상에 길들여진 너의 얼굴을 내 작은 노래로 씻을 수 있다면 고통받은 친구와 지친 이들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었으면 해.
힘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내 친구야, 세상이 너에게 아픔만 주었지만 나의 노래 약한 힘이라도 위로받았으면 해. 세상에 길들여진 너의 얼굴을 내 작은 노래로 씻을 수 있다면 고통받은 친구와 지친 이들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었으면 해. 세상에 길들여진 너의 얼굴을 내 작은 노래로 씻을 수 있다면 고통받은 친구와 지친 이들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었으면 해. 감사합니다, 여러분.